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대한민국 기업 역사상 최고 분기 실적 57조 원을 찍었습니다.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 7,821을 경신했고 증권가는 삼성 목표 주가를 50만 원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일주일 뒤인 5월 21일 4만 명이 넘는 삼성전자 직원이 18일간 총파업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집회 하루 만에 파운드리 생산이 58% 떨어졌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주식 들고 계신 분, 이 대본이 당신을 위한 겁니다. 안녕하세요. 열린경제학입니다. 자, 잠깐요.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삼성전자 주식 들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혹시 이런 고민 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29만 원인데 목표 주가가 50만 원이라고? 진짜 가는 거야? 아니면 지금이 고점이야? 아니면 아직 없는데 지금 들어가도 되는 건지? 오늘 그 고민 정확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것 하나만 아셔야 해요. 삼성전자 주식 하나가 지금 29만 원이라는 사실은 단순히 주식 얘기가 아닙니다. 2026년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 46.3%입니다. 5명이 일해서 버는 돈 중에 2명치 이상의 월급이 반도체에서 나옵니다. 삼성전자 협력사만 전국에 2,500개, 수십만 명이 이 기업 하나와 먹고 삽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기업이 역대 최고 실적을 찍는 동시에 역대 최대 규모의 파업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오늘 완벽하게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반드시 가져가셔야 할 4가지 질문입니다. 첫째, 삼성전자가 어떻게 반도체 무너진 삼성에서 역대 최고 실적 57조 삼성으로 돌아왔는가? 그 반전의 핵심 HBM4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둘째, 5월 21일 파업이 현실화되면 주가는 오르나요? 내리나요? 역설적으로 오를 수도 있다는 분석,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셋째, 트럼프가 반도체 관세를 최대 300%까지 올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삼성의 득인가요? 독인가요? 넷째, 지금 삼성전자를 사야 하나, 팔아야 하나, 기다려야 하나? 그 판단을 위한 구체적인 신호 3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 영상 끝에서 모두 명확하게 풀어드립니다. 절대 중간에 나가시면 안 되겠죠? 삼성은 어떻게 돌아왔는가? HBM4 반전의 드라마. 자, 여기서부터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이야기입니다. 2024년 삼성전자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HBM3E, 그러니까 AI 반도체에 들어가는 고대 역폭 메모리, 엔비디아에 납품하기 위한 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어요. SK하이닉스는 성공했는데 삼성은 계속 실패했습니다. 같은 나라 기업인데 왜? 이 질문이 시장을 흔들었죠. 당시 삼성전자 주가는 4만 원대 초반까지 밀렸습니다. 근데 지금 29만 원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잠깐요. 주가가 반년 만에 7배 가까이 올랐다고요? 그게 단순히 시장 분위기 때문이 아닙니다. 거기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지금부터 설명드릴 테니 다음 3분만 집중해 주세요. 핵심은 HBM4입니다. 세대를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HBM3E, 엔비디아 블랙의 AI 칩에 들어가는 현 세대. SK하이닉스 75%, 마이크론 25%, 삼성 납품량 미미, HBM 더 차세대. 여기서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2026년 2월 삼성전자는 HBM4를 세계 최초로 양산 출하했습니다. 경쟁사보다 먼저요. 엔비디아에 이미 납품 중입니다. 더 결정적인 건 이미 올해 예정된 HBM4 물량이 전부 완판됐다는 겁니다. 시장이 달라는 것보다 삼성이 공급할 수 있는 게 더 적다는 얘기예요. HBM 서에서의 점유율 전망, 삼성 30%, SK하이닉스 50%, 마이크론 20%, HBM 3E에서 0%에 가깝던 삼성이 HBM4에서 30%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7세대 HBM4E 5월 이번 달 주요 빅테크 고객사에 첫 샘플을 공급합니다. 킨당 16기가빗/s 배서, 초당 4.0TB 대역폭, 차세대 AI 가속기의 표준이 될 제품입니다. KB증권은 삼성전자의 2026년 HBM 매출을 전년 대비 3배 수준인 26조 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도 봐야 합니다. 삼성 파운드리, 어느 순간 TSMC와의 격차가 너무 벌어졌다는 얘기가 많았죠. 맞습니다. 여전히 격차는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선단 공정 가동률 역대 최고 수준 도달.
파운드리 흑자 전환 목표 2027년에서 2026년으로 1년 앞당김. 2나노 대형 고객사들과 계약 가시화 직전. 그리고 결정적으로 테슬라와 23조 원 규모의 역대 최대 파운드리 계약 완료. 모든 증권사 분석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1분기 영업이익 57조 2천억 원. 대한민국 기업 역대 최고. 2분기 전망 75조 원 이상. 2026년 연간 전망 82조 원. 전년 대비 108% 증가. 이게 언제 팔아야 하는가의 질문이 아닌 50만 원이 진짜인가의 질문으로 바뀐 이유입니다. 이번째 섹션, 디테션, 파업 카운트다운, 위기인가, 기회인가. 자,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로 가겠습니다. 5월 21일, 딱 일주일 뒤입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18일간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4만 명이 넘는 조합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고됩니다. 2024년 파업 때 5천 명 참여해서 효과가 미미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규모입니다. 4월 23일 평택에서 총결의 대회를 했어요. 집회 하루 만에 메모리 생산 실적이 18.4% 하락, 파운드리는 58.1% 급락했습니다. 하루에요. 집회 하루에.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의외의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이 파업 소식이 알려진 날 삼성전자 주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올랐을까요? 내렸을까요? 놀랍게도 6% 이상 올랐습니다. 코스피 사상 최고치와 맞물려요. 왜 이런 역설이 생기는지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KB증권 김동원 리서치 본부장의 말을 직접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파업은 불붙은 시장에 기름을 붓는 격.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 시장은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골드만삭스는 D램 공급 부족률 전망을 3.3%에서 4.9%로 올리며 지난 15년간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CLSA는 2028년까지 만성 공급 부족을 전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 생산이 2에서 4% 추가로 줄면 이미 부족한 시장에서 공급이 더 타이트해지고 HBM 가격 상승 압력이 더 커집니다. 가격이 오르면 삼성 실적이 오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역설적 주가 상승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공포가 있습니다. 파업이 장기화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지금 HBM4는 고객사 맞춤형 설계 방식입니다. 작은 생산 차질이 납기 전체를 흔들 수 있어요. 고객사 입장에서 삼성은 믿을 수 없다는 인식이 생기면 그게 공급 타이트한 지금은 안 보여도 수요 우위 시장으로 전환될 때 탈삼성화로 터질 수 있습니다. 이미 업계에서는 파운드리 부문에서 아직 빅테크들로부터 완벽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금 쌓아가고 있는 신뢰를 파업 한 번에 날릴 수 있다는 거예요. HBM도 골든타임은 지금 3분기입니다. 3분기부터 HBM4가 전체 HBM 매출의 절반을 넘어설 계획인데 파업이 이 타이밍을 잡아버리면 이게 삼성전자 주주가 지금 가장 긴장해서 지켜봐야 할 이유입니다. 3번째 섹션, 트럼프 반도체 관세, 삼성의 독인가 득인가. 여기서 두 번째 폭탄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트럼프가 반도체 관세를 선언하겠다고 했습니다. 철강과 반도체 칩에 관세를 곧 설정할 것이고 일정 기간 후에는 매우 높게 설정할 것이라고 대통령 전용기한에서 직접 말했어요. 일각에서는 최대 300%까지 가능하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 소식에 엔비디아가 하락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26%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게 삼성전자의 독일까요? 득일까요? 답이 두 개입니다. 독인 측면. 삼성전자는 미국에 반도체를 수출합니다. 관세가 붙으면 미국 시장 납품 가격이 올라가고 미국 빅테크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 득인 측면.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 테일러에 파운드리 팹을 짓고 있습니다. 2026년 가동 예정입니다. 미국 내에서 만들면 관세가 없습니다. 오히려 중국 반도체 기업들은 관세 때문에 미국 시장 진입이 완전히 막힙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미국 현지 생산을 통해 경쟁자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종합했을 때 삼성전자 주식 지금 사야 합니까? 팔아야 합니까? 기다려야 합니까? 저는 오늘 세 가지 신호를 드릴 겁니다. 이 신호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판단이 달라질 겁니다. 반드시 끝까지 봐주세요. 4번째 섹션, 미중 반도체 전쟁 2라운드, 한국의 현재 위치. 한 발짝 물러서서 큰 그림을 봅시다. 미중 반도체 전쟁,
지금 어디까지 왔을까요? 1라운드 2022경 미국이 첨단 AI 반도체와 ASML 장비를 중국에 못 팔게 막았습니다. 근데 중국이 기술 발전으로 7나노를 자체 구현해냈어요. 미국의 봉쇄 전략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2라운드 2025. 현재 이제 단순한 수출 규제가 아닙니다. 공급망 재편의 전쟁입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 대만을 명확히 아군 진영으로 편입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은 갈륨, 게르마늄, 안티모니 같은 핵심 소재 수출을 제한하며 역공을 가합니다. 한국의 포지션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예전에는 샌드위치 한국이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미국도 눈치 보고 중국도 눈치 보는 애매한 위치. 근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HBM이라는 핵심 부품의 사실상 복정 공급자로 자리 잡은 겁니다. 중국은 HBM 시장에서 배제돼 있어요. 공급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과 미국, 마이크론뿐입니다. 이 구조가 한국 반도체를 약점에서 강점으로 전환시킨 배경입니다. 5번째 섹션. 지금 삼성전자 사야 하나, 팔아야 하나, 신호 3가지. 자, 이제 여러분이 기다리던 핵심입니다. 판단해야 할 신호 3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신호 1. 파업 결말 6월 7일까지 어떻게 마무리되느냐. 시나리오 A. 파업 합의로 단기 종료. 공급 불안 해소 해석으로 단기 하락 가능성. 하지만 실적 훼손 없음. 단기 우상향 유지. 시나리오 B. 파업 18일 전면 진행. 단기 주가 추가 상승. 공급 부족 심화 가능성. 하지만 HBM4 납기 차질이 현실화되면 3에서 6개월 후 신뢰 훼손 우려. 시나리오 C. 파업이 장기화 6월 이후. 이건 진짜 리스크. 고객사 이탈, 탈삼성화 시나리오. 주가 하방 압력. 6월 8일 이후 상황을 지켜보세요. 파업 종료 후 HBM4 납기 차질 뉴스가 나오는지 여부가 핵심 신호입니다. 신호 2. 트럼프 반도체 관세 세부 내용 발표. 일정 기간 후에는 매우 높게 설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세부 내용이 나오면 2가지를 확인하세요. 첫째, 관세 대상에 메모리가 포함되는가? 포함되면 단기 약제. 둘째, 예외 조항에 미국 현지 생산 기업이 포함되는가? 포함되면 테일러 팹 가동을 앞당기는 삼성에게 호재. 관세 발표 직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반응을 보세요. 2% 이상 하락하면 단기 조정 진입 신호. 오히려 반등하면 예외 조항 포함 해석입니다. 신호 3. HBM4E 퀄 테스트 통과 뉴스. 2026년 2분기 5에서 7월 삼성전자는 HBM4E 첫 샘플을 주요 빅테크에 공급합니다. 이 샘플이 퀄 테스트를 통과하는 뉴스가 나오면 그게 주가 50만 원으로 가는 실질적 점화탄입니다. 반대로 샘플에서 문제가 발견되거나 고객사 반응이 냉담하다는 뉴스가 나오면 그때 30만 원 이상에서 익절 타이밍을 고민하세요. 그럼 지금 이 순간의 포지션은? 현재 들고 계신 분 신호 3개 모니터링. 파업 합의, 트럼프 관세 예외 조항, HBM4E 퀄 통과 중 2개 이상 긍정 신호 추가 보유. 파업 장기화, 관세 악재, HBM4E 지연, 3개 동시 악재 비중 축소. 신규 진입 고민 중인 분 5월 22일 레버리지 ETF 상장 이후 수급 확인 후 진입 여부 판단. ETF 상장 첫 주에 수조 원의 자금 유입이 예상되는 만큼 수급 효과가 일시적으로 주가를 밀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후 차분해지는 구간이 더 안정적인 진입 타이밍일 수 있어요. 이미 팔았거나 관망 중인 분, 파업 결과 확인 후 재진입 여부 판단이 합리적입니다. 6번째 섹션, 큰 그림 시나리오 ABC. 마지막으로 1년짜리 큰 그림을 드리겠습니다. 시나리오 A, 슈퍼사이클 완성, 목표 주가 50만 원 달성 가능. HBM4E 퀄 성공,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 동시 납품 확대. 파업이 단기 합의로 마무리 납기 차질 없음. 트럼프 관세가 현지 생산 예외로 처리. 테일러 팹 가동 가속화. 2026년 연간 영업이익 82조, 목표 주가 50만 원 유효. 시나리오 B, 박스권 장기화 20만 35만 원 횡보. 파업이 23주 진행됐다가 합의. 납기 일부 차질 발생. 트럼프 관세 반도체 포함. 단 미국 현지 생산 부분 면제. HBM4E는 성공하지만 경쟁 치열해져 수익성 일부 하방 압력. 주가는 2,535만 원 박스권. 기다리면 되는 구간. 시나리오 C, 구조적 악화, 조정 리스크. 파업 장기화, 빅테크 일부 물량,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으로 이탈. 트럼프 관세 고율 부과, 예외 없음.
중국 CXMT 등 레거시 D램 가격 경쟁 재점화. 삼성 파운드리 적자 2027년 이후까지 지속. 이 경우 20만 원 이하로 되돌아가는 조정 가능성. 아직 이 시나리오 확률은 낮지만 파업과 관세가 동시에 터지면 리스크 급등. 자, 영상 초반에 던진 4가지 질문 풀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어떻게 망가진 삼성이 역대 최고 실적 삼성으로 돌아왔는가? HBM도 세계 최초 양산 성공. HBM3E에서 실패했던 삼성이 세대를 건너뛰어 HBM4에서 반격에 성공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 57조, 연간 82조 전망. 이것이 주가를 4만 원대에서 29만 원으로 끌어올린 이유입니다. 둘째, 파업이 현실화되면 주가는 어떻게 되는가? 분기에는 역설적으로 오를 수 있습니다. 공급 부족 심화, 메모리 가격 상승 기대감. 단, 파업이 장기화되면 신뢰훼손, 탈삼성화 리스크. 6월 7일 파업 종료 이후 납기 차질 뉴스가 없으면 오히려 매수 기회. 셋째, 트럼프 반도체 관세는 독인가 득인가? 단기엔 불확실성으로 악재, 중장기엔 테일러 팹, 미국 현지 생산 활용, 중국 경쟁자 완전 배제로 삼성에게 유리한 구조. 세부 내용 발표 직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반응이 핵심 신호. 넷째, 지금 삼성전자 어떻게 해야 하는가? 3가지 신호 파업 결말, 트럼프 관세 예외 조항, HBM4E 퀄 통과를 동시에 모니터링하세요. 3가지 중 5개 이상 긍정 추가 보유 혹은 진입. 3가지 모두 악재 비중 축소 타이밍.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요.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삼성전자를 언젠가 오르겠지라는 믿음으로 들고 계세요. 이제는 그 믿음이 현실이 됐습니다. 주가는 올랐습니다. 하지만 삼성이 대단한 기업이라는 것과 지금 이 가격에 삼성 주식이 최적의 선택인 것은 다릅니다. 그 판단은 오늘 드린 3가지 신호가 해줄 겁니다. 뉴스 헤드라인이 아니라 신호를 보세요. 감이 아니라 구조를 보세요. 그것이 이 영상을 보신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차이가 될 겁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이야기의 다른 면을 봅니다. 삼성이 HBM4를 잡았다면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는 어디로 가는가? HBM 터 전쟁의 승자가 결정되는 순간 수혜 기업의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파업이 끝난 직후 시장이 재정렬되는 그 타이밍까지 같이 추적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지금 해두세요. 내 돈, 내 미래. 직접 지켜나가는 열린 경제학. 다음 편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